한 방에 좀 정리를 해서 환율 관련돼서 기사가 나오게 되면은 아니면 환율을 보시고서는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겠구나,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좀 이해하실 수 있게끔 한 번에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일단 환율이라는 게 뭐냐면은 외국 돈을 살 때 지불하는 외국 돈의 가격입니다. 요새 이 외국 돈을 좀 뭐 한자말로 얘기하면 이제 외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외국 돈을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 환율이랑 같은 말이 뭐냐면은 결국 이 외국 돈, 외환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상품의 가격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에 의해서 움직여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얼마 전에 이제 마스크 살리고 굉장히 대란이 좀 일어났었잖아요. 그때 마스크 어땠어요? 마스크 사려는 사람들은 많고 파는 물량은 한정돼 있고 하다 보니까 마스크 가격이 엄청 뛰어 올랐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외환의 가격인 환율도 그냥 외환 시장에서의 그 다음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출을 많이 했다던가 아니면 외국에서 이제 투자 유치를 등을 해서 외국 돈이 많아지게 되면은 공급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될까요? 외국 돈의 가치가 하락하겠죠. 환율도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외국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돈의 가치는 상승하겠죠. 이렇게 우리 돈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거를 원화 강세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뉴스 기사나 이런 것들 보시면은 뭐 어떨 때는 환율이 떨어졌다고 표현을 하고 어떨 때는 원화 강세다라고 표현하는 것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원화 강세다라고 하면 환율이 떨어졌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환율이 하락했다는 것과 원화 강세는 동일한 말입니다. 자, 반대로 만약에 뭐 수입이 늘어났다던가 여행 수요가 많이 늘어났다던가 외국 돈의 공급이 좀 떨어졌다던가 아니면 뭐 외환의 수요가 늘어났다던가 외국 돈의 가치는 상승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외국 달러가 떨어지니까 그만큼 그 달러의 가치는 더 높아질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외환의 가치가 높아지면은 환율이 똑같이 올라가게 되는 거고, 자, 그렇게 되면 반대 급부에 있는 우리나라 돈은 하락하게 되겠죠. 그럼 이거랑 같은 말로 원화 약세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과 원화 약세는 아까랑 똑같이 동일한 말이죠. 이 기사를 좀 보면은 위안화를 절하했다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위안화를 절하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위안화의 가치를 낮췄다는 거죠. 자, 그럼 이거랑 같은 말이 뭐예요? 위안화의 가치가 낮아졌기 때문에 반대 급부에 있는 달러의 가치는 높아졌겠죠. 그럼 이건 곧 위안화 달러 환율의 상승을 의미하는 겁니다. 위안화당 달러 환율이 7을 넘질 않았었는데 이 7을 넘는 것을 포치라고 그래가지고 이 포치를 우리는 보통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표현을 했었었죠. 미국에서 포치가 되는 거를 되게 좀 뭐랄까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는데, 작년이었죠. 작년 8월 달에 위안화 환율이 포치를 넘어서 계속 진행이 되니까는 미국에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해버렸었습니다. 그래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하면서 이때 8월 달에 증시가 많이 하락을 하게 됐었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미중 간의 갈등이 좀 격화가 되면서 환율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미국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니네가 환율을 좀 조작을 해서 우리나라 미국 쪽으로 수출을 좀 용이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그러지 말아라 하면서 이제 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기 때문에 그걸로 좀 미중 관계가 악화가 됐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증시가 하락을 했었죠. 그러면서 환율 조작국까지 지정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대립각을 세우다가 올해 초에 그때 중국은 이제 환율 조작국에서 지정 해제를 철회를 했죠. 5개월 만에 철회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1단계 무역 합의하고 하면서 이제 좀 유화의 제스처가 나왔었죠. 근데 요번에 다시 이제 달러당 다시 7위안을 넘기면서 미중 환율 전쟁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8년 2월 28일 이후에 12년 만에 이제 최대치였죠. 요번에 절하를 한 그 절하 폭도 올해 4월 이후 최대폭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문제가 됐냐 하면은 중국에서는 이제 좀 부인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위안화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시장 상황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중국 인민은행의 고시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미중 간의 환율 전쟁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중국에서 홍콩 보안법 등과 관련해서 그 미국에서 여러 방면에 걸쳐서 이제 압박을 하다 보니까는 이 압박에 따른 중국 정부의 대응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중국에서도 이제 워낙 재정 적자를 확대를 했기 때문에 그 재정 적자 확대에 따른 뭐 당연한 결과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일단은 재정 적자를 확대했다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냐면은 그만큼 시중에 돈을 많이 풀겠다는 뜻이고,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그만큼 자국 통화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뜻이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환율은 당분간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고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말씀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미국에서는 돈을 그렇게 많이 풀었는데도 미국 달러와는 가치는 떨어지지 않고 계속 그대로 있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이랑은 좀 상황이 다르죠. 왜냐하면은 미국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돈을 아무리 뽑아낸다고 하더라도 달러가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안전자산을 확보하려는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환율이 상승을 한다고 하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환차 손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수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되겠죠.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환율도 위안화랑 커플링이 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안화가 신흥국 통화를 대변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중국이랑도 연관 관계가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화 약세도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오늘 같은 경우는 급등이 좀 반등이 좀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반등이 나오기는 했지만은, 전일 같은 경우에는 지수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원화의 약세가 좀 나왔었죠. 더군다나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확대 재정을 계속적으로 펼치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3차 추경도 예상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돈도 풀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돈도 풀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원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환율이 상승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매수가 들어오기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 거는 분명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은 수출품의 가격이 떨어지죠. 그래서 수출에는 긍정적이 됩니다. 반면에 외국인의 자금 유출이 많아지게 되고 국내에 달러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의 달러 확보 경쟁이 좀 심화되는 측면이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즘 같은 시기에는 굉장히 큰 우려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